자, 시장이 약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투자의 힌트를 또 얻는 것도 중요한 하루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슈 플로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연호 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셀트리온과 관련된 부분, 역시 잘하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솜즈. 이게 뭘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셀트리온의 이 서정진 회장께서 또 이제 나스닥에 뭐 상장을 시킨 걸 주문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식을 위해서 잘 플레이를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우선 전문가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뭐 기대감은 있으나 먼 미래라고 적었습니다. 네, 좀 객관적인 느낌이 나죠. 자, 그리고 팀장님은요? 노트에 적어두자. 노트에 적어두자. 네, 적었다가 나중에 펼치자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제가 것 같고. 긍정이고. 그런 네. 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전문가님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참 좀 빅마우스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잘하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주가 부양에 좀 의지가 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지주사 셀트리온 홀딩스를 상장은 되지 않아요. 셀트리온 홀딩스는. 네. 근데 이 셀트리온 홀딩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이르면 연말, 늦어도 뭐 내년 초 셀트리온 홀딩스를 뭐 상장시키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뭐 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오늘 뭐 강한 모습인데요. 뭐 지금 고바이오랩인가요? 네, 고바이오랩은 뭐 셀트리온하고 같이 마이크로바이옴인가 그거를 이제 네. 뭐 협력했다라는 뭐 그 이슈로 뭐 관련주로 뭐 엮여져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합병을 이제 계획 중이죠. 셀트리온하고.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오늘 좀 강한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연말 늦어도 내년 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먼 미래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 뉴스로 오늘 반응하는 모습인데 만약에 보신다면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안에 다시 셀트리온과 이제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려오면 보시는 그런 전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요거 말고도 지금 오늘 이슈가 되는 것이 한미 사이언스입니다. 한미 약품 이쪽 네. 계열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창업회장의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이제 동생하고 이제 지분이 10%씩 해서 대략 20% 되는데 네. 여기가 지금 한미약품의 지금 그 모친인 한미약품 그룹 어떤 회장 송영숙 회장하고 여동생 뭐 임주연 한미약품 사장 이 둘이 이제 OCI 그룹과 이제 이번 지분 맞교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임종윤 사장이 우호 세력하고 이제 손을 이제 맞잡고 이제 경영권 분쟁을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더 강한 모습이 한미 사이언스가 그래서 어제 좀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좀 이게 경영권 분쟁으로 가는 거는 안 그래도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이 조금 더 좀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차라리 뭐 셀트리온 제약은 너무 조금 먼 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지금 시장도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죠. 경영권 분쟁 쪽으로 좀 움직임이 한미 사이언스 쪽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보시면 어떨까 이런 기본 생각입니다. 그럼 OCI 홀딩스는 오늘 7% 밀려버리는데 중요한 선을 깨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건 사도 되는 신호인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OCI 홀딩스보다는 지금 경영권 분쟁이 한미약품 네, 계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미약품 계열 쪽으로 보시고 한미약품은 조금 지금 뭐 경영권 분쟁은 한미 사이언스 쪽이기 때문에 이제 지분 관련해서 한미 사이언스 쪽을 차라리 오히려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팀장님께서는 노트에 적어두자. 근데 약간 좀 긍정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노트에 적어두자라는 얘기는 지금 사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차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안개놨다가 네. 눌림목에서 하면 된다. 왜냐하면 뉴스가 공개가 돼버렸으니까. 그럼 이제 셀트리온에서 나와 있는 뉴스를 이제 하나하나 정렬하고 이게 언제 나올 뉴스인지를 딱 체크해 놓으면 이제 틀이 짜여지죠. 그렇죠. 일정 주 매매를 어떻게 될지. 네네. 그래서 셀트리온 관련해서 저는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작년 6월, 7월에도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스는 언제든지 사도 된다. 그러다가 9월부터 10월부터 이제 기준금리 인하 뉴스가 나올 때는 이제 CMO 기업들, 실적 나오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나오고 신약 개발 기업들이 기대감이 모으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신약 기업을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빌드업을 지금 차근차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제약바이오도
작년 중반기만 해도 투자자분들 투심이 엄청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제약바이오 다시 안 한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도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스 정도는 해도 된다. 근데 저는 주가가 안 움직여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움직였으니까 제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갔겠죠. 그러게요.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었으면은 이제 정말 빅마우스다. 약간 빅마우스 약간 중립적인 표현인가요? 혹시 긍정적인 표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제 앵커님과 동일하게 엄풀 정말 잘한다. 예, 전 정말 열심히 잘하신다, 한다. 진짜. 이런 그다음에 생각 거기다 했어요. 이제 주가가 동행하니까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약간 저도 이제 상장 시기랑 자신들이 평가하는 몸값이랑 실적을 언제 내겠다 요걸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예. 정말 쉽지 않아요. 예. 물론 제약바이오가 2차전 이제 많은 분들이 잊으셨겠지만 제약바이오가 2차 전지보다 실적 펌핑이 더 잘 되는 섹터입니다. 사실은 신약 하나가 수출이 되면 막 턴어라운드도 정말 쉽게 나오고 그런데 부분인데 5배를 불렀다는 거는 저는 믿지만 맹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지분 인수나 합병도 어떻게 보면 M&A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 경쟁뿐만 아니라 M&A로 본다고 한다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마무리가 됐고 네. 그다음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들어갈 건데 그럼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 경영 본부는 이제 합쳐진 거죠.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경영 본부가 합쳐지면은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를 만들어서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될 거는 셀트리온 홀딩스의 몸값이 얼마냐? 주관사가 얼마냐? 상장 신청서 얼마 내냐? 그 와중에서도 셀트리온이 만들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나 유플라이마 같은 신약이 뭐 승인 언제 받을 것이냐, 어느 나라 받을 것이냐, 뭐 어디다 수출할 것이냐, 너무 이벤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맞아요. 사실 시점은 뉴스가 안 나서 구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은 강세를 보여줬으니까 이 뉴스를 읽어보고 그러면 이제 순서가 합병이 먼저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나스닥 홀딩스 상장이 그 뒤고,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가 유럽 어디, 캐나다 어디 이제 신약 승인 나면 기술 수출까지 가겠죠. 이 4개에서 5가지를 리스트업을 해놓은 다음에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익스파이어 데이트를 이제 만기를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주가랑 수급을 매칭을 시키는 거죠. 내가 사도 되겠다. 외국인 기관 들어오네. 그럼 나 이제 조금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 만기일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에 돌리는 거 보고 매매를 마무리하면 셀트리온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봐야 될 이벤트들은 확실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리스트에 넣어놓고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빌드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 낯설었어요. 전 이 기사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솜즈라는 그런 게 나왔었는데 의료기기 쪽인데 이제 좀 맞춤이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해를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한 줄평 어떻게 하세요? 네, 정부는 디지털 치료기기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느껴지고요. 네, 맞습니다. 예. 팀장님은요? 네, 실적 반영 전까지는 매매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영역. 어떻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좀 들어볼게요. 네, 확실하게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섹터와 거의 어느 섹터에 연관이 될까 고민을 제일 많이 했고요. 네. 제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사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어느 섹터로 분류가 되는지 아직도 이제 좀 많은 투자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실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그나마 의료 AI 쪽이나 이쪽이 좀 가까울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관련주를 가장 근접한 관련주를 뽑으라고 한다면 드래곤플라이. 드래곤플라이가 확실하게 그 치료용 AI 솔루션을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장 관련성이 있다고 하지만 강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흑자가 유지가 돼야 되고 시가총액이 전 1,000억이 넘어야지만 소개를 드릴 수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근데 거죠. 네. 드래곤플레이 같은 경우는 흑자 기업도 아니고요. 분기는 가끔 흑자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본업은 게임주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465억 원이기 때문에 저는 사도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을 못 드려요.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 좀 매매 영역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다음 영역으로 간다고 하면은 의료 루닛이랑 뷰노, 신테카바이오, 파로스아이바이오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저는 루닛이랑 뷰노가 상대적으로 좀 가깝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아직은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고민이다. 그냥
이게 정말 이게 수혜 종목이 맞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가 그 솜즈라는 걸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기기인 줄 알았어요. 의료 기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스마트폰 어플이더라고요. 그럼 정말 그냥 플랫폼입니다. 그럼 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루닛이랑 이런 것도 진단 기기, 진단 뭐 어떤 기기를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살짝 좀 멀어 보이고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도 그 의료용 기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살짝 멉니다. 그러면 약간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쪽이랑 관련이 있나라고 보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일단은 정말 아직도 어떤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약간 코로나19 때 원격 의료를 했던 것 때문에 비슷하잖아요. 플랫폼이.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병원 예약할 때 검색하고 일정 잡고 그다음에 뭐 진단 뭐 상태가 어떻습니까? 열이 많이 납니까? 두통이 많이 납니까? 기침이 많이 납니까? 이렇게 약간 이거랑 가장 근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의료 AI, 그다음 드래곤플라이 정말 의견이 분분한데 이거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체크를 하고 이제 내가 이제 관심 좋은 걸 쭉 뿌려놔요. 이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수급도에 들어왔을 때 매매는 가능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는 게 아직 정말 직접적인 수혜자가 어떤 건지 모르겠고 실적이 반영된 종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수급 들어왔을 때 기대 수익률은 10에서 15% 정도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매매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드래곤플레이가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나마 제가 이 자리를 떠나도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은 뭐 루닛이랑 뷰노, JLK, 딥노이드 등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어떤 뭐 또 전환사채 전환 이슈나 그런 것들이 좀 오버행 뉴스가 없으면서도 유럽이나 미국 쪽의 어떤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계약을 맺고 있는 약국수, 뭐 병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종목은 좀 딥노이드가 되지 않을까. 좀 상대적으로 제일 안전한 의료의 종목 좀 딥노이드가 아닐까.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뭔가 새로운 그런 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정부는 디지털 치료기기 확대에 나선다. 이걸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게 국내 최초 치료제입니다. 디지털 치료 앱 솜즈인데요. 이게 16일 처방 시작인데 지금 보니까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미 9일 날부터 처방을 좀 했습니다. 예,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네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은 뭐 세계 시장 규모가 2020년 35억 3,700만 달러, 즉 4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2030년에는 연평균 20%씩 상승을 해서 31조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요게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요게 그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를 정식 처방을 9일에 했는데 불면증 환자를 상대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임상연구에서 환자에 사용된 적이 있지 정식으로 처방된 거는 지금 9일이 처음이고 이제 오늘부터 정식으로 이제 다른 병원들에서도 이제 치료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뭐 삼성 서울병원이나 고대 안암병원 같은 거 메이저들 메이저로 이제 확대가 좀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요게, 이 솜즈는 지금 보니까 요 에임하인가요? 여기에서, 에임메드에서 이제 만든 그런 앱인데, 요 관련주가 TS 인베스트먼트하고,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입니다. 이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인데, TS 인베스트먼트는 저도 지금 제 일정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난주에 저는 이미 요걸 알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미 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메디포스트는 지분이 한 30%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에임메드를. 근데 움직임이 좀 덜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크게 반응을 좀 안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 솜즈는 건강보험 체계는 아직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급여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런 뭐 검사비의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이게 하고요. 보험을 만약에 받게 되면 더 확장이 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 솜즈라는 것이 계속해서 뭐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제 용인 세브란스 병원도 이제 확대될 그런 이제 부분들, 그런 부분은 즉 성장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도 지금 아까 제가 한 줄 평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확대해서 조금 이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솜즈 말고도 이제 2호 치료기가 이제 웰트가 있습니다. 이 웰트 관련주는 이제 한독입니다. 한독에서 이제 투자를 좀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저도 우리 팀장님과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디지털 치료제 하면은 또 이제 저희 드래곤플라이가 원래는 시장에 원래 1등주입니다. 이게 뭐 디지털 치료제로 해서 뉴스가 나오면 거의 뭐 이것이 급등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시총이 500억도 안 되기 때문에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좀 시장이 장난을 친다고 하나요, 세력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미리. 좀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좀 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 치료제 하면은 뭐 이제 라이프 시멘틱스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저는 추세가 별로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은 저도 좀 권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도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 재무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지금 17일에도 지금 신작 이슈가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는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만약에 보신다면 그나마 저는 한독이 좀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면 움직일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독과 드래곤플라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하긴 대학병원에 가면은 그냥 하루 날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메타버스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조금 이런 식으로 사업을 키워나가겠구나라는 거를 좀 감을 좀 잡았는데 전문가님께서 한 줄 평 어떻게 하십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애플 비전 프로 기대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팀장님은요? 비전 프로의 모든 것이 달렸다. 결국에 키워드 두 분 사이에서 비전 프로는 반드시 나오네요. 역시 참 애플이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 팀장님, 전문가님부터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또 간밤에 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또 이제 미국 증강형식 헤드셋 제조업체 매직 리프에다가 7,800억 정도 대규모 이제 투자를 단행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XR 쪽도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뭐 요거 말고도 뭐 비전 프로가 이제 19일날 이제 예약을 받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는 이제 연내에 XR 기기 출시를 이제 할 것 같고요. 애플이 좀 먼저 하면은 이제 후발로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좀 안정적으로 좀 어떤 신사업을 좀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에 XR 기기 출시 어떤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말고도 또 이제 일본의 이제 소니가 CES 2024에서 지멘스랑 같이 해서 이제 XR 헤드셋 개발을 이제 위해 손잡았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CES 2024에 어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미리 반응을 하고 애플이 이제 CES 2024에 맞춰서 이제 자기네들 이제 비전 프로의 출시 일정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좀 몰고 갔죠. 네네. 그래서 관련주들도 지금 뭐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이미 지금 뭐 상승 중에 있는데 조금 이번 주에 조금 조정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결론적으로 세계 XR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이제 확대될 그런 예정이죠. 그래서 작년에 22년에는 55조 원 규모였는데 2030년에는 1140조 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뭐 20배 넘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뭐 뛰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AI 좀 묻혔죠, XR 시장이. 작년 초만 해도 막 XR이 뭐 대세 뭐 이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근데 뭐 지금 그래도 XR 시장도 뭐 증강현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기술이 접목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또 디스플레이 쪽, 한마디로 하드웨어 쪽도 좀 상승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고, 거기에 이제 구동되는 앱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위직 스튜디오나 뭐 여러 가지 맥스트, 뭐 스코넥,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가 아무래도 그래도 그나마 이번 주 가깝지 않습니까? 재료가 조금 소진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나무가나 한 덱스터 정도 만약에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3D 센싱 모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겹테마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S24 수에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겹테마 쪽을 얘기를 좀 드렸고, 그렇군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겹테마입니다. 넷플릭스 관련주이기도 하고 메타버스 XR이기도 하니까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데 만약에 보신다면 요 한 두 종목 정도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테마여도 이렇게 안정성을 조금 더 높이는 전략으로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신기하네요. 자, 그럼 팀장님께서도 비전 프로에 모든 게 달렸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긍정이면서 부정입니다. 왜냐면은 메타버스가 지금처럼 부각된 게 아니고 뭐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부각이 된 적이 있었는데 실적으로 연결되지가 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플에서 내놓고 있는 제품들이 잘 팔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한 20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아이폰 8이나 이제 10 이후로
뭐 엄청나게 뭐 불티나게 팔렸다라기보다는 판매 대수는 점점 줄고 있는데 네, 단가가 높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비전 프로가 7년 만에 개발이 돼가지고 판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시제품이 나왔을 때 시제품을 쓰고 이제 모델이 하시는 거 아마 영상들 보셨을 거고. 근데 그런 비제품에 이제 이 양산 단계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전에 CS2024 나오면서 CS2024 말미에 애플이 비전 프로를 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온기가 들어온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예약이 들어가는데 사전 예약 초도 물량이 8만 대 정도 되는데 8만 대 정도는 잘 팔릴 거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뒤에 과연 더 팔릴까? 얼리 어댑터 분들 왜 과연 이 460만 원을 주고 사실까? 핸드폰 120만 원도 못 바꾸시는데 460만 원 과연 사실까? 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전기차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전기차 같은 느낌. 내연기관 3,000원, 4천만 원, 4천만 원도 쩔쩔매는데 과연 전기차 7천만 원, 8천만 원 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투자분들께서 초를 치는 부분이고 어떤 그 뉴스를 보더라도 와 사전 예약 물량 뭐 8만 대 다 팔릴 것 같대, 뭐 잘 팔릴 것 같대 이런 얘기하고 있지 과연 그 뒤로 어떻게 돼? 이 얘기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되 메타버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내가 이걸 사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거둬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이 XR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준다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추이 좋고 수급 좋지만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뭐 6개월, 1년 들고 할 게 아니고 꾸준하게 뉴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판매 실적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가 추이랑 뭐 예약, 이야기 이런 것도 너무 좋으니까 제가 부정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가격대랑 내가 산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이, XR도 소프트웨어 기업이랑 하드웨어 기업을 구분이 되는데 하드웨어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XR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반도체도 속해 있다 보니까 조금 차익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이제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을 만드는 넥스트랑 MP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이제 XR에 들어가는 킬러 컨텐츠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나마 가장 근접하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적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상장 시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행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호재가 바로 뒤따라오지 않거나 악재가 나올 게 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좀 매매 관점으로 이제 메타버스 XR 쪽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께서도 이번 내용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